수많은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안녕하세요, 청군입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팀장님, 오커성 이사님, 심은섭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 취업 준비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취준생들이 문의가 아주 빗발치는데, 자, 취준생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직무를 화끈하게 드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뭐 어떤 분들이 잘 어울리고 또 잘할 수 있는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오늘 알아볼 직무는, 자,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캠퍼스 리포터 한여주입니다. 경영대학생이라면 재무회계 분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재무회계 분야를 준비함에 앞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재무회계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만나러 지금 바로 스터디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경영학과에서는 재무 분야로 많이 취직을 생각하는 분위기인가요? 예, 좀 많이 재무 분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재무랑 회계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재무회계 분야로 지원을 생각하시고 있나요? 네. 네. 혹시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 있으신가요? 이유는 일단 가장 큰 건 역시 돈을 가장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연봉이 조금 높다고 해서 그 예전에 막 뉴스 나는 거 보면 많이들 잡혀 들어가시죠? 예. 네. 뉴스 나면 항상 이쪽인 것 같더라고. 그렇죠. 돈으로 장난치거나 아니면 이제 예, 뭐 갖고 저기 어디 저기 뭐 중국으로 간다던가. 뭐 하여튼 예, 뭐 그런 어렴풋이 그게 저도 그 주변에 봐도 중소기업 이제 사장님들, 네. 대기업만 보지 않고도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망하는 케이스가 격리 직원을 너무 믿었다가 그런 분들이 좀 은근히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영화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네, 막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정분 나가지고 막. 정답으로는 왜 나? 사장님이랑 그 제 주변에 그런 경우는 사장님이랑 없었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된 재무부서 네. 인원을 채용할 때는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테그리티가 상당히 높은 인력을 재무부서에 채용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연봉이 아주 높다는 얘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 연봉- 똑같이 받잖아. 네, 똑같이 받고 단지 뭐 특수 직무가 있어요. 재무에도 특정 직무에는 이제 수당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한 달에 뭐 3만 원, 5만 원? 업무 강도는 어떻습니까? 네, 업무 강도는 뭐 이 부분은 좀 패스하고 싶은데. 왜요? 워라밸 기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워라밸 기조에 맞춰서 상당히 뭐 저희 임직원분들 뭐 또 인사팀이나 이런 데 많이 추진을 해서 네.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 개선할 것도 그렇게 없었어요. 다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그러니까 업무 네. 야 고만해. 야. 없으세요? 근데 특별하게 몰리는 시즌이 있어요. 재무부서는. 예.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제 연말정산 감사 시즌. 시즌이 있죠. 감사 시즌, 시즌이 회계감사 오면은 시즌. 이제 그때는 바짝 몰아서 이제 뭐 약간의 오버워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뭔가 결산이라는 걸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분기마다 좀 몰리는 시즌이 있으시잖아요. 그 내부 고객이 있잖아요. 이게 외부 고객이 아니라 내부 고객 CEO, 뭐 C 레벨 아니면 나의 상사가 원할 때 보고를 딱딱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되게 가변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에 찾으면은 바로 그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거는 아주 가변적이지만 그런 뭐 오더가 없거나 그런 뭐 리퀘스트가 없다면 네. 뭐 똑같이 네, 빨리 일찍 갈 수 있고요. 되게 우회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한다. 준비하고 있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스펙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 주변에 CPA나 AI CPA를 따고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고 한다고 하더라도 CFA 1, 2 정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증권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해당 분야 자격증 준비하면서 또 스터디를 꾸려서 같이 뭐 경제 시사 그런 쪽으로 좀 정보를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좀 되도록 조금 수업도 좀 재무 분야 쪽으로 많이 듣는 편이고 지금은 투자자산운용사라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는 CFA를 아마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 분야를 준비함에 있어서 본인이 타인과 좀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무 분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외에도 좀 더 다양한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취득하지 못하는 뭐 CFA 2차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남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자격증? 주변에 스터디했던 친구들이나 이제 들어와서도 보면 CPA에 관심을 갖고 CPA가 뭐죠? CPA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준비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대학교 가면은 그런 고시반 많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뭐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네네. 1차는 되는데 2차는 안 된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만 공부해도 사실은 뭐 회사에서 재무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상당한 우위에 있는 지원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차 했는데 2차 안 된다. 2차 붙었으면 이제 회계사가 되겠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는 제 주변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재경관리사라는 또 자격증이 있거든요. 재경관리사 자격증이 따기가 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전공 지식보다 한 1.5배는 더 공부를 해야 그래도 빠르면 전공자는 1개월, 비전공자 3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제 예상에. 저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 자격증에 대해서는 현업에 있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 분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기업에서 재무 분야에 있어서 신입들을 좀 많이 안 뽑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자격증들 자격증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난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는 걸 현직자들한테 보여주려면 자격증 준비하면서도 이게 실무에서 과연 필요할까라는 게 가장 걱정이 됐었고 남들한테 제3자한테 내가 재무에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근거가 사실 많이 없어요. 네, 자격증이 사실은 다 따니까 내가 안 따버리면 사실은 얘는 자격증 없네 이거 다 있던데 이렇게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그래서 따는 게 사실 낫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근데 안 따도 내가 만약에 재무관리나 회계원리나 되게 고급 회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4.5 만점이야 다. 그럼 그런 거를 잘 어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소서에. 그럼 굳이 딸 필요가 없지. 그죠. 난 이런 거 어필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애들 본인의 어떤 재무적 역량이나 준비됐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을 잘 짜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자격증 따세요. 그게 제일 쉬운 길일 것 같아요. 네. 재무라는 거 자체가 그냥 만약에 돈만 이렇게 다루는 거에 국한될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재무 담당자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의 수익성을 알아야 그게 정말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기업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기업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어떤 기업인지 좀 재무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예측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성적인 부분이에요.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 그래서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느냐. 얘가 정말 이 분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재무라는 게 와가지고 처음에는 사실은 약간 설거지하듯이 그런 좀 단순 반복적인 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거 못 견뎌서 난 경쟁상 분석하러 왔는데 엄청난 인사이트를 여기 분석하러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랬으면 맥킨지 가야지. 그죠. 팀워크를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 재무 가면은 혼자서 이렇게 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혼자서 하는 거. 사람들 부득이 싫어. 난 재무만 할 거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업에 있는 분들, 마케팅, 영업, 엔지니어 분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맨날 일해야 되고요. 같이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보고를 엄청 잘해야 돼요. 사실 인정받아요. 유능한 이제는 내가 숫자만 뽑는다 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건지,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재무팀은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많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뭐 바뀌면 또 10년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뭔지 알것 사람들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같이 좀 어울려서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네. 많이 보고. 제가 선배들이 봤을 때 재무팀에 입사한 분들을 보면은 좀 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인상 그런 것도 많이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어떤 이미지를 받으시나요? 일단 말이 많아. 말 많잖아요. 그리고 재밌고 그러진 않아. 안 재밌다는 얘기네. 아니야. 근데 서로 재밌을 본론 없어, 결론이 진짜.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대신에 서로 본론 결론이 이해는 돼. 어떤 사람은 길게 늘어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는 답이 다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지금. 다 알아듣겠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다 알아듣겠어요. 실제로 이제 해당하는 부서에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 이럴 때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CPA 공부하다 온 사람들이야. 많이 그런 분들이 부동산. 많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 자체가 되게 진중하고 신중해요, 되게. 캐릭터 자체가 신중해요. 숫자 1이 2로 변할 때에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아니죠. 그 흐름에 대해서 이건 어떤 의미일까 하고 골똘하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네.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용돈기 입자가 가계부를 쓰고 있다. 절대 생각 없는데. 가장 궁금했던 게 요즘 막 학점을 많이 안 본다라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서류에서는 많이 보지 않나, 면접에서는 많이 안 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서류에서도 학점을 진짜 많이 보지 않나. 너무 낮은 사람을 당연히 재무 담당자로 뽑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커트라인 정도는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네네. 학점이라는 거는 학교 생활을 반증하는 어떤 충분한 증거일 수 있고 네네. 학습력, 학습에 대한 뭐 역량과 이해도 이런 걸 측정하는 미터가 되는 건데 네네. 그거를 야 얘는 진짜 악을 쓰고 공부를 안 했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드는 사람과 아무리 이 사람이 어떤 훌륭한 자격증을 갖고 했다고 해도 네. 그 사람을 같이 잘 놀라고 싶을까? 자, 세 분의 인사 담당자와 실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취준생들에게 이런 멘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취업비사가 준비했습니다. 재무 분야 현직자에게 듣는 멘토링 서비스입니다. 보시죠. 가장 사실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내가 좌표가 어디 있는지 이 사업이 내 방향대가 돼야 되는 돛 노도 줘야 되고요. 정말 뭐 방향키도 잡아야 되고 물도 막 빼내야 되고 리스크를 파도를 넘기 위해서 그런 역할.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시장에서 100번 떨어졌지만 다시 도전하는 준비된 재무 전문가 김유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재무팀 프로 심은서입니다. 지금 재무팀에서 근무한 지는 이제 딱 10년 차 되는 것 같고요. 네, 그전에는 뭐 증권사에서 인턴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와서는 쭉 각종 뭐 세무, 일반회계, 뭐 결산, 관리회계 업무 등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서도 담당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뭐 가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제 후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모든 노하우를 가감 없이 다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죠? 또 여기서 우리 피디님께서 새로운 시험을 또 주시네요. 방송국 것들 재무직 지원자가 갖춰야 할 통상적인 역량을 제작진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숫자 감각, 두 번째 섬세함과 꼼꼼함, 세 번째 회사에 대한 로열티. 이러한 기본 자질을 바탕으로 오늘은 특별히 멘토님을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미션은 구구단 외우면서 틀린 그림 찾기. 이거 봐. 구구단 외우면서 틀린 그림 찾기. 맞아요. 예. 구구단 잘 하시나요? 구구단 해본 적이 지금 초등학생 이후로 없어가지고 까먹은 것 같은데. 기재 재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이거는 한번. 뭐 그래도 제가 재무팀인데 그냥 삼성의 이름은 걸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몇 단을 하면 좋을까요? 제일 어려운 걸로 9단. 9단? 네. 회사 안 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9단 한번 가보죠. 네. 미션. 가보겠습니다. 시작. 9 1은 9, 9, 2, 18, 9, 3, 27, 9, 4, 36, 9, 5, 45, 9, 6, 9, 6, 54, 9, 7에 63, 9, 8에 72, 9, 9, 81. 다 맞춘 것 같은데요? 총 몇 개 제가 지금 3개, 찾으셨어요? 네, 3개 찾았습니다. 정답은 7개. 7개 된다. 아니, 어디 이렇게 그림이 뭐 3D도 아닌데 이렇게 안 보이나요? 제작진 탓인 걸로. 제가 안경을 끼고 왔어야 되는데. 네. 정말 민망하네요. 재무 지원자로서 네. 궁금증을 한번 모아서 와봤어요. 제가 네네.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네. OX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가요? 알겠습니다. 자격증보다 연말정산 경험이 더 낫다. OX. 하나, 둘, 셋. X로 하겠습니다. 인사 쪽이야. 인사팀이 팀이 연말정산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뭐 경험을 많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재무팀의 세무회계 파트에 원천세 담당자라고 있어요. 네, 뭐 소득세 담당자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담당자가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인사팀에서 또 많은 업무를 하게 돼요. 또 인사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업무 경험보다는 내가 정말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 실력을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나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좀 그래도 좀 노력이 투여된다는 거를 우리 실무자들이 알만한 자격증. 그런 자격증을 따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재경관리사. 하거든요. 네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험을 어떤 거를 쌓으면 시너지가 있을지가 조금 궁금한 것 같은데. 정말 그 지식적인 측면으로 더 시너지 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뭐 동아리 활동이나 재무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재무 관련된 인턴 활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 비즈니스적인 문제를 발굴해내고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한번 개발해내서 실행해본 경험. 저도 이제 금융 동아리, 뭐 재무 동아리에서 매주 M&A 시뮬레이션을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실무 면접 갔을 때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지금까지 있는 경험 내에서도 뭐 여행을 하면서도 어떤 문제점에 처했는데 그거를 해결했던 거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해결했던 경험들을 한번 나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무 직무 같은 경우에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활동적인 사람들이 재무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 OX로 한번 네 하나 둘 셋. X. 네. 저도 상당히 활동적인 편이라서 저도 이렇게 10년 동안 버텨온 거 보면은 충분히 재무 쪽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활동적인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딜 가나 그러겠지만 활동적인 사람들이 이제 편견을 갖는 게 덤벙거린다. 그래서 푸덕푸덕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분들의 성향을 보고 오히려 실수를 하면 더 욕을 먹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뭐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혼자서 하는 것보다 유관부서나 그 협업을 해야 되는 게 엄청 많아요. 자료도 요청해야 되고요. 달래기도 하고 약간은 좀 이렇게 뭐 권면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러면은 오늘 혹은 어제 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네. 지원자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고 오셨어요? 지금 제가 또 TF를 하고 있어요. 태스크포스 팀이라 그래서 어떤 당면한 문제나 이슈가 있을 때 바로 관련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들을 모아서 명확한 미션을 준 리스크 매니지먼트 TF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은 연초다 보니까
올해 이 태스크포스 팀의 업무 목표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우리는 어떤 업무를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지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 목표를 보고하는 작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별 수행하는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 재무 쪽 일이라는 게 바로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좀 고난이도의 일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게 또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프로젝트나 파트에 소속이 돼서 과장 차장님이나 이게 두시는 일들을 같이 처리하고 보조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간접적으로 배우고 과장 차장 2단계가 되면은 프로젝트의 팀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팀장이 되면은 문제점도 실제로 발굴해서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프로젝트도 만들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제 3단계는 사내에서 거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죠. 그러면 뭐 15년 이상, 정말 뭐 15년 이상이 돼야지 부장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10년만 돼도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엄청 전문가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좀 그냥 기존의 문제, 소규모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대규모, 또 회사 전체적으로 좀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장이 돼서 그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처음에는 엑셀과 시스템을 만지겠지만 그 이후에는 몇 년 뒤에는 본인이 정말 리더로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고 기업이다 보니까 지원자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못하는데요. 네. 아,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약간 삼성전자는 본인 회계사만 뽑는다라는 이런 카더라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건 완전 X입니다. 네, 완전 X고요. 대부분이 공채 출신이고요. 경력도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산업 특성상 그리고 기업 특성상 재무 인력이 좀 귀한 편이거든요. 왜냐면 가장 신입 때부터 그 좀 특수성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산업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분이 바로 온다고 해서 내부 경영 관리라든지 의사결정자에게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주기는 또 어렵고요. 대부분 저희 주변 동기들 보면 일반 학사 출신이 많고요. 또 많은 경우가 AICPA 좀 있는 분도 간혹 있고 뭐 CPA 1차까지 준비하고 2차 안 되신 분들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력직으로 뭐 거의 1%?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와도 적응을 못해요. 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3일 또는 삼정 전통적인 어떤 그 빅펌의 회계법인에 이제 들어가는 게 목표이신 분들이라서 많이 안 보일 거예요. 기업 재무에서 공인회계사 출신 본 적이 없어요. 마무리로 삼성전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네. 삼성전자 제가 처음에 지원 동기도 그거였거든요. 제가 어떤 뭐 복지가 좋은 기업에서 처음에 근무를 시작했어요. 복지가 좋다기 유명한. 근데 성장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회사와 함께 뭔가 전 세계 1등 기업에서 꿈을 펼쳐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회사 오면은 느끼게 될 거예요. 전 세계 1위 기업의 어떤 스탠다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문화, 자신감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 나도 자부심이 생기는데 나도 모르게 주변에 뛰어난 분들이 워낙 많고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정말 배운다는 마음으로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지 않느냐. 네. 그런 면에서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 이력서와 자소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소서를 썼던 경험을 상기하면서 어쨌든 저는 합격했으니까 뭐 그런 기준에서 봐드릴게요. 재무 전문가라는 부분을 포커싱을 해서 경영 지원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직무의 그 의미가 뭐고 내가 어떻게 준비했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경영진의 본질에 대해서 뭐 안전적인 핵심 사업에 기반해서 뭐 그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자소서를 심사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어디에서 좀 본 얘기를 그냥 고민 없이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정의를 내릴 때는 좀 조심성 있는 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대단히 동의하는 얘기고요. 정말로 어디선가 봤을 법한 예, 상투적인 어떤 멘트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부터도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재무의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논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본인의 자질이나 경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어필하면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그런 게 지원 동기가 되는 게 맞지 않냐. 자, 그래서 제가 다 리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제 점수는 얼굴 보니까 말 못하겠어. 55점입니다. 그 5점의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50점이면 불합격, 5점이면 합격이라는 걸 치면 사실 좀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재무라는 분야의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사실 느껴져서 너무 그것만 지금 여기다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 100점까지 45점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좀 있으면은 저와 함께 그 산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원증을 목에 걸고 사원증도 제가 이쁜 거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꼭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실 학생이 꼭 합격할 수 있게 인삼 담당자로서 팁을 하나씩 던져주시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충분하게 경험도 갖고 있고 그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도 갖고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쌓인 그 내공을 다른 사람도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스킬업만 갖추게 된다면 뭐 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전자라든지 다른 자동차 회사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나면 모두들 재무 분야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재무 분야에 도전하는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 취업비사. 다음 주에도 우리 취준생들 궁금증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내용 준비해서 다시 만나요. 안녕.